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밀크 캐런입니다. CES 2022 탐구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올해 키워드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CS2022 홈페이지에서 그 주요 키워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스마트홈이나 뭐 디스플레이, 디지털 헬스, 미래 모빌리티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있던 부분들인데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이제 우주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CS2022에서 이제 비욘드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을 초월해서 메타버스랑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비대면 환경, 미래 모빌리티하고 연결되고 스마트홈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키워드 한꺼번에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합니다. 네, 뭐 메타버스는 이제 잘 알고 계신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CS2022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는 이제 페이스북이 참여를 하기로 했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에서 PC나 스마트폰에서 애플과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한번 좀 올해 동향에서 체크를 해보면 좋고요. 페이스북이 오프라인 전시를 철수하기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업체들을 잠깐 보면 역시 어제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하나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LED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어떤 휘어지는 OLED를 활용을 해서 이제 버추얼 라이드, 집에서 가상 환경에서 이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어떤 커브드 OLED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먼저 현대자동차부터 보면 현대가 올해 메타버스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뭐 제페토라든가 아니면 뭐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현대 차량을 디스플레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현대가 이제 올해 CS2022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두 가지고요. 메타버스와 로보틱스인데 일단 메타버스 로보틱스를 묶어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나온 부분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올해 이제 로봇에 CS2021도 그 로봇에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도 현대와 비슷하게 메타버스와 로봇을 융합한 그런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잠깐 영상 하나 좀 보고 가실까요? 센서리움이라는 업체의 혁신상을 받은 이제 부분이고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제 혁신상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VR, AI, 블록체인이 결합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예, 이걸로 이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플랫은 조금 다르긴 해요. 플랫이 하는 건 이제 아이폰에 있는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측량을 하고 가상 세계에 설치하고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그런 어떤 공간 정보를 해석하고 공간을 스캔하고 캡처하는 이런 앱인데요. 이 앱이 이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컴에서는 이제 싸이월드 한컴 타운을 이제 전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좀 뭐
메타버스 포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기술들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CES에 이렇게 메타버스가 많이 나오다니 정말 대세는 대세인 것 그쵸, 같은데요. 그쵸. 네, 네, 네. 네. 메타버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또 NFT가 있죠. NFT도 네. CES의 새로운 키워드죠? 네네네. 예. 이제 메타버스와 NFT, 메타버스에서 생성한 어떤 디지털 자산을 고유하게 만들어주면서 가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이제 NFT죠. 사실 이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최영욱 대표님께서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해설을 해주실 거니까 그걸 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있었던 부분 뭐 상당히 비싸게 팔린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배우 하정우 씨의 어떤 NFT 작품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뭐 있었고요. 이제 전시에서는 네, NFT로 혁신상을 받은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토믹 폼의 웨이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NFT 작품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부분들 그리고 다른 웨이브 사용자에게 뭐 작품 대여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NFT를 플랫폼화시킨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피니트 오브젝트의 비디오 프린트도 상당히 좀 재미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NFT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는 디지털 액자를 만들고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NFT 키워드까지 알아봤는데요. 2021년은 사실 우주 테크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아마존의 창업자죠. 블루 오리진의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도 이제 우주 여행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CES에서도 이번에 우주 기술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추가가 됐죠, 우주 기술이. 우주 기술 쪽 분야 키워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 우주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네, 성층권 대략 한 100km 정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이게 CES에서는 어떻게 전시될까가 상당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대표적인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우리가 좀 보면 이제 시에라 스페이스의 뭐 우주 왕복선에 대한 부분 뭐 어떻게 전시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포스 원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주와 같은 무중력 체험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굳이 뭐 우주로 직접 가지 않고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상 세계를 보면서 무중력 체험하는 이런 서비스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정 교수님 실제 가셔서 어떻게 전시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키워드로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좀 미래 모빌리티가 올해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가서 이제 직접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어떤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진화, 센서 부분에서 이제 라이다와 레이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AI 플랫폼 내년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 AI 플랫폼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서비스의 연계 부분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하나 있는 거죠. 주요 업체들이 이제 다양한 전기차를 전시하는 부분이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좀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의 확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묶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기에서 뭐 초소형 모빌리티라든가 뭐 접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농업용, 건설용, 광산용 이런 타산업 확산 기기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비대면 환경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다동화라고 하는 이슈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로봇 기반의 이제 자동화 기술 이런 부분들 하나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의 이제 로보틱스하고 메타버스를 현대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로 잡았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모베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죠. 수평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모빌리티 플랫폼, 특히 이제 배송에서 뭐 물건을 잘 유지해야 되는 배송에서 모베드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스팟하고 아틀라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뭐 직접 혁신 사항을 신청하진 않은 것 같고요. 요 스팟에 이제 그 머리에 있는 그 센서가 라이카에서 만든 라이다와 카메라를 융합한 이런 부분이 이제 최고 혁신 사항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 이제 크라이슬러 뭐 그다음에 이제 PSA 저기죠. 그래서 같이 이제 만들어진 합작 회사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어떤 EV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MW도 전시를 상당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제 전시장에 어디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제 버튼 터치로 차량 외관을 바꾼다든가 다양한 색깔들 그다음에 최근에 자율주행되면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차량 내에서 이제 그 컨텐츠를 즐기는 뭐 인카 무비 티어터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벤츠도 이제 EQXX 뭐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전기 컨셉트카를 하나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벤츠가 전기차 시장에서 기존의 EQC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CES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모터쇼가 이제 약해지고 CES에서 이제 모빌리티가 전체 그 많이 화제가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CES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에서는 이제 어떤 그 전기차와 함께 이제 실내 공간을 강조한 자율주행 셔틀 아직 뭐 이제 어떻게 됐다 이런 건 나온 적이 없는데 요 밑에 있는 정도의 그 사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편안함과 향상된 고객 경험을 위해서 구성된 모바일 거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벨로다인의 라이다 고정형 라이다도 얘기가 돼 있고요. 최근에 현대가 이제 투자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혁신사항 부분 보면은 이제 두산에서의 어떤 퓨얼셀 파워드 VTOL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만도의 이제 일체형 통합 전자 브레이크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자율주행 센서 부분에서 보면 요 아이콘 디지털 레이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센서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내년 초에 피스커에 탑재돼서 상용화될 예정인데 이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AI의 어떤 포사이템, 그러니까 라이다 업체들도 한 2개 업체 정도 이제 혁신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다하고 4D 이미징 레이더 자율주행 쪽에 좀 있고요. 다음에 요 트라이아이의 제품은 이스라엘 업체인데요. 삼성 벤처 투자에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서 이제 화제가 됐던 업체고요. 이제 열악한 가시성 조건에서 카메라보다도 더 잘 볼 수 있는 연기 환경 정도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가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라이다보다 저가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숏웨이브 IR 센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 블랙 아크라고 하는 부분, 요 라이다하고 카메라가 융합된 부분인데요. 요런 부분들 라이카가 이제 최근에 요런 다양한 센서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 NC 소프트에서 그 건물 같은 거, 문화재 같은 걸 스캔할 수 있는 센서를 라이카를 써서 하겠다 이런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나온 어떤 라이다 카메라 융합된 요 센서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계 스팟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시그봇은 네,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로봇용 소형 라이다를 만들어서 이제 혁신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음에 로봇으로 가면은 여기 뭐 달 로봇에 달 착륙 로봇용의 기술을 적용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일본 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헤이봇 같은 경우에 이제 힐스 엔지니어링 부분들 평택대학교 박명규 교수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로봇 이제 소독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이런 어떤 비대면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제거 로봇 부분들. 그다음에 존 디어의 요 최고 혁신상 받은 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잡초를 인지해서 잡초에다가만 제초제를 뿌리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존 디어의 제품들도 이제 한 해 한 해 좀 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CES가 모빌리티 쇼가 되고 있다고 네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로는 사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2년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지 헬스케어 기업들이 또 눈에 많이 띕니다. 네, 이제 강성지 대표님이 쭉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이제 디지털 헬스가 어떤 기존의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이제 진단, 치료로 진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통증 완화, 운동기기, 수면 보조 부분들. 올해도 수면 보조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좀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산업과 연계 부분.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 쪽이 상당히 빨리 이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약자 보조라든가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기술도 올해 상당히 많이 전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파트 1에서도 말씀드렸던 에봇이고요. 예. 연속 혈당 측정 시스템 부분. 그래서 피와 지방에서 물론 이제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와 지방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피와 지방이 얇으면 뭐 과다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게 있지만 이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앤 패스 CS하고 이제 직접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코로나 감염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반려동물 헬스케어 앱이라든가 요 엣지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작년에도 혁신상을 받았던 업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나 이제 뭐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디지털 헬스 쪽에 전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CES 하면은 사실 대형 디스플레이와 가전이 정말 메인이었었잖아요. 올해도 역시 그 동향 빠뜨릴 수 없겠죠? 디스플레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상당히 재미있는 트렌드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냐면 전통적으로 CES는 무조건 큰 디스플레이를 이제 강조를 해 왔고요. 그래서 뭐 292인치짜리 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재밌는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흐름과 연결이 되면서 맨 아래에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떤 메타버스와 연계돼서 이제 소형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대형 디스플레이에 쓰이기엔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소형의 어떤 메타버스용 디스플레이 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슈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뭐 코핀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도 올해 이제 전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디스플레이 이슈로 들어가서 이제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트랜스페런트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OLED 정도가 좀 이슈가 되고요. 삼성 폴더블 폰은 지금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에 분야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작아지면서 사용성이 상당히 다양해지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인정을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의 뭐 버추얼 라이트라든가 미디어 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이 역시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고요. OLED 시장에서 OLED TV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미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OLED, QLED 경쟁을 우리가 봐왔는데 코로나 시장을 겪으면서 OLED TV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난 이슈가 이제 QLED가 밖에서는 밝은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안에서 실내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OLED TV를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소비자 분석 리포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량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한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 점도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버추얼 라이트라든가 뭐 OLED TV라든가 이런 전시가 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에 어떤 그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OLED, 특히 POLED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2021년 1분기에 뭐 차량용 OLED 시장 점유율에서 91%를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모빌리티 시장하고 연계해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삼성 쪽에서
OLED TV 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QD OLED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직 뭐 이제 생산까지 들어간 부분은 아니지만 공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좀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제품 정도는 이제 뭐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걸 양산까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가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 LG와 삼성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이제 나온 부분들 쭉쭉 보시면 되겠고요. 2021년 CES에서도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홈 이코노미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해 역시 이 트렌드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스마트 홈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코로나19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홈,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품들이 이제 점점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뭐 샤워기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 침대라든가 베개라든가 수면 관리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효율 관리, ESG랑 연결되는 부분일 거고요. 뭐 인공지능 레디에이터라든가 스마트 샤워기, 인공지능 전기 패널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 모니터링 기술은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어떻게 보는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실내 생활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보면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노인분들이라든가 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내 전용 카메라라든가 비행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낙상을 모니터링한다든가 또는 아기를 모니터링한다든가, 여기에 뭐 레이더 센서도 들어가고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가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 주요 기술들 보면 V터치는 우리나라 업체죠. 딱 보면 버추얼 터치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뭐 직접 어떤 그 터치 스크린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이제 가리키면 제어가 가능한 이런 기술로 매년 이제 혁신상을 받고 있고 올해도 이제 혁신상을 또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더를 이용한 자세 인식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인식해서 환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크로액트,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인공지능 반려 고양이 로봇. 국민대 고양이들이 상당히 인기인데요. 고양이 로봇으로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반려동물 시장도 어떤 반려동물 케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이제 수명이 짧아서 좀 그 반려동물의 반려동물이 이제 그 죽음을 맞았을 때 상당히 이제 슬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고양이나 개, 강아지 로봇을 만들어가는 부분 또 하나 이제 트렌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와이파이 전기 레디에이터라든가 전기 패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모니터링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부분들, 그리고 기기의 다양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홈에서 주요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CES에서 CES 2022에서 조명된 7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ES 탐구 생활 두 번째 편에서는 이렇게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3편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